자, 오늘 911 오늘 또 하필 그날인데 아 진짜 그날이네요. 야심한 밤에 이렇게 묵념을 하고 시작해야 되네. 묵념할까요? 우리 묵념을. 911 사태 희생자들과 또 유족들도 잠시 묵념하겠습니다. 바로 자 지금 한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통한 일이고 좀 붕괴할 만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의기충천한 우리 정민호 화병님 그리고 또 유진님 그리고 또 그 현장에 있었던 가장 실감나는 현장에 있었던 우리 홍성구 후보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래 김규희 교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네. 지금 오는 중이시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셔갖고 늦게라도 참석하신다고 얘기가 있었고 또 다른 분들 몇 분이 참석하시기를 원했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일들이 급작스럽게 파생이 그렇게 됐어요. 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우리 한번 여기 뭐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네. 우리 정화배님이랑 홍보는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한번 좀 얘기 나눠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선관위원회가 후보를 받을 때 입후보 서류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제 신청서 접수하러 가면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시행세칙이 없었어요. 시행세칙이 없었다. 네. 언론사들도 일체 그 시행세칙을 받은 사람 기자들이 없었고 당시에는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심판은 룰을 아는데 선수들은 룰을 모르고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구비서류는 뭐뭐뭐뭐 갖고 와라 그 얘기는 그 있었지만 얘기 있었죠. 앞으로 그걸 받고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없었죠. 저희는 이제 모르고 그냥 서류 준비만 열심히 한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시행세칙을 비공개하고 마감이 데드라인이 있으면 이건 누구나 맞는 거 아니에요. 데드라인이 뭐 9월 며칠이요? 저 9월 1일. 9월 1일이면 9월 1일 지나고 나서 두 명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명 거만 오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다시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먼저 접수했다는 이유로 먼저 오픈했다는 건데 일단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다시 해달라고 나도 거기는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마감 시간 다 돼서 왔기 때문에 줄 시간이 없었다. 줄 시간이 네, 이런 논리를 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접수를 다 한 다음에 접수된 서류들이 온전한지를 검토했어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저거는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헌법에 규정 있는 평등권, 기회의 평등권을 갖다 박탈한 중대 범죄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네. 한 사람은 보고서 다시 해와, 한 사람은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경선 주장 저에게 뭐예요? 정학원님이 좀 얘기 좀 해줘요. 경선 어이가 없었어. 네. 이게 참 경선이라는 말 아마 초등학생들도 알 거예요. 경선이 무슨 뜻인지. 후보와 후보 간에 경쟁을 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해서 정책 발표를 하고 하는 걸 다 보면서 유권자가 판단해서 선거일에 투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상황에 지금 선관위가 주장하는 경선은 접수를 했다가 서류 미비로 이게 탈락을 시킨 이 자체를 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기조차도 창피하고 그렇죠. 이게 그 말이 돼야 뭐 입섞어서 그 얘기. 홍 후보한테 물어볼게요. 네. 경선 그러면 우리 뭐 선거하면 포스터 1번, 기호 1번, 그러니까 1번 그거 받았어요? 없죠. 그럼 아예 후보가 되질 못했으니까. 후보가 안 됐는데 거기서 경선했다. 네. 이게 이제 결국 공탁권 문제랑 연관이 되는데 네. 공탁권 문제 서류 미비, 탈락, 실격 그러고 나서 경선에서 낙선했다. 자, 그럼 이게 말이 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분들도 선관위 사람들도 이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회 활동을 해왔고 단체 활동을 해왔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어. 다 알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데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지. 그렇죠. 목적 없이 괜히 여고도 뭉글거리를 할 리가 없는 거다.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죠. 네? 저도 그 비디오 목적이 봤어요. 기자회견하는데 경선입니까 하고 누가 물었더니 경선이지 그러고 경선이죠.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나는 두 가지로 이게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요. 말씀 나누는데 우리 김 교수, 네, 김기우 교수님, 김기수 교수님, 김규희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발음이 안 나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마저 마무리하시고. 네. 그래서 나는 그 아까 이제 얘기를 이어가자면 알만한 분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유가 없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노리는 목적이.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선이라고 했을 때 경선과 그냥 뭐예요? 탈락 실격에서 가장 큰 차이점,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공탁금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3만 불 주느냐, 네. 15,000불 결과적으로 아니 그보다 어차피 이분들은 지금 그 정관에 뭐 이게 정관에 무슨 뭐 그 당선자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후보 사퇴를 했거나 아니면 낙선을 했거나 하는 경우 다 다르잖아요. 그 공탁금을 내주는 그 범위가 다른데 그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공탁금을 안 내주기 위한 것이었고 공탁금을 그냥 안 내주겠다라는 것이었고 그걸 안 내주기 위해서 이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네들 선관위의 시행세칙이 우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이유가 1차적으로는 공탁금을 안 내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단독 후보였을 경우 정관에 의해서 임시총회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 후보가 통과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가기 위해서 경선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경선이라는. 그러니까 경선 주장에서 두 마리를 다 잡는 그렇죠. 거죠. 경선을 주장하고 바로 당선증을 줘버리는 거죠. 그 총회 그 최종 그 결정 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공탁금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걸 안 돌려준다는 얘기는 결국 팀플레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느 단체나 필요해갖고 우리가 킵한다던가 내가 선관위원들이 필요해서 킵하지는 않을 거고 누군가는 어느 단체는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돌려준다는 얘기고 하여튼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지금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총회에 안 간다는 게 당선증을 이번에 교부했단 말이에요. 줘버리고 해체를 시켜버렸잖아요. 그 선관위 자리에 자체. 그 자리에 있었죠. 당선증 교부. 네, 네. 당선증을 주고 확정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선관위 해체를 발표를 하는 그 순식간에 연달아서 일어났죠. 제가 그 김일원 한인 회장한테 그 카톡으로 받았어요. 세부 시행 시제 거기 보면은 5일 이내에 단독 출마의 경우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5일 이내에 공고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고는 그냥 알리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단독 출마로 나와서 두 후보가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는 실격이 돼서 이 사람이 단독 후보자가 됐습니다라고 알리면 되는데 네. 그리고 회칙에 의해서 임시총회 열어갖고 그 회칙에는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인회장은 네. 결정한다. 결정해야 되는데 그날 회장입니다 하고 줬단 말이야. 회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그 느낌이 회장 된 것 같을까요? 네. 우리는 회장님이랑 주니까 원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받는 사람도 잘못이죠. 그렇죠. 뭐 얼떨결에 받았다 쳐도 나중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양심도 아니고 그건 상식 선언을 해야지. 어찌됐든 뭐 2년 동안 12만 아틀란타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그 회장직을 수행할 사람인데 그럼 좀 그 페어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기자회견 비디오 봤더니 네. 그 자리에서 당선증 주고 해체. 선관위가 바로 해체되는 것 자체가 또 회칙에 맞지 않는 그것도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것도 불법이죠. 이 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관에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그 워딩은 뭐냐 인수인계가 완전히 끝나서 하자가 없이 끝날 때까지 선관위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추가해야 되니까. 공탁금도 예. 그때까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어야. 이렇게 지금 일 벌려놓고 바로 해체시켜버리고 이 공탁금을 어디로 누구한테로 지금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체가 작물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장모님은 이미 범죄 행위를 왜냐면 했을 때는 돌려줘야 우리가 될- 표현할 때 장모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돌려줘야 될 아니 내가 이게 저기 단어를 잘못 썼는데 단어를 잘못 썼는데 일단 공탁금이라고 일-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뭐 이 홍보가 냈던 공탁금 같은 경우 이미 탈락을 시켰으니까 그걸 우리가 수용했다고 할 때 네. 바로 되돌려줘야 되는 것을 못 돌려주겠다고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나요? 이거는 그렇죠. 이 돈은 돌려줘야 될 돈을 지금 갈취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 집 나간 공탁금 찾습니다. 어디로 가 있는지 아빠가 제가 기다리고 있구나. 광고들. 그날로부터 이자를 그러니까 계산해야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탁금이라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서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당선자가 차기 한인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고 임기를 시작할 때 그 공탁금을 한인회에 넘겨주는 그런 그렇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공탁금을 관리해야 될 선관위가 지금 갑자기 스스로 해체. 그렇죠. 그럼 과연 지금 공탁금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석달 동안 홀더해야 되는데 없어. 이게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거는 이게. 단서가 있어요.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분인 김기수 씨한테 위원님 이거 너무합니다. 이런 기자회견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항의 카톡을 보냈더니 네. 이런 거 보내지 마라. 선관위 이제 끝났다. 문의사항 있으면 한인회로 해라. 이렇게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럼 한인회로 돈이 갔다- 한인회로 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인회로 보냈다고 얘기했으니까 다 보냈다 그러니까 뭐 공탁금이라고 오는 안 했지만 네. 다 보냈더니 물론 포함됐겠다고 이제 보는 거니까 한국말이 정확치가 않으니까 뭐다 보냈다 그러니까 한인회 저한테 아니 그럼 그것만 안 보내고 다 나머지만 보냈겠어? 다 보냈겠지 당연히. 선관위가 해체되는 마당인데. 이런 또 얘기하는 계셨네. 몰랐네. 다 보냈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저 선관위는 없어지는데. 원래 다음 한인회 집행부로 가야 될 게 지금 그렇죠. 현 집행부로 돈이 들어갔다는 그렇죠.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탁금에다가 왜 집 나간 공탁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돌려받고 안 몰려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고 누가 홀드하고 있느냐도 사실 이것도 따지고 봐야 될 일이다. 지금 왜 이게 차기 한인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정관상으로 볼 때는 공탁금은 네. 공탁금은 당선자도 그렇죠. 당선자도 공탁금의 저 선관위 정산 이후에 남은 자녀분은 당선자의 경우는 차기로 그렇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탁금은 전임자가 수령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정관상으로 봤을 때. 예.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홍 후보가 왜 탈락을 했는지 네. 그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인 200명 추천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좀 좀 설명 좀 해줘. 7월 그러니까 2019년 7월 26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3년 이내에 단 한 번이라도 회비를 낸 사람은 이제 추천인 자격을 주겠다. 그럼 2017년, 18년, 19년 네. 그 중에서 회비 낸 사람을 찾아서 네. 200명을 받아오라. 그렇죠. 뭐 남산에서 뭐 김서방 잡는 것도 아니고 회비 낸 사람 나 회비 냈습니다 하고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네. 2018년도에 회비 납부자 명단을 우연히 찾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번 카톡에 올리셨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개 외 3명, 네. 아무개 외 4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명. 예, 무명. 네. 무명이 예, 아틀란티에 무명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떤 경우에는 또 아무개 회장님 손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명단을 근거로 했다라는 거가 과연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김 회장님이랑 저랑 카톡에서 약간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뭐 접수받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냥 뭐 무명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무명 적고 그 기록하는 사람도 컴퓨터에 입력하는 사람도 그렇게 원본이 돼 있으니까 무명했는데 그러면 무명이라고 추천에다가 나 무명 하고 쓰면은 그거 받아주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한인 회장님께서는 도리어 무슨 얘기를 하는 무슨 얘기도 언더스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얘기를
그 한인의 그 기록 장부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항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 제가 분명히 글로 써서 그 카톡방에 올렸는데 이제 한인회비를 거둔 그 수납 장부가 잘못됐다. 수납 장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도 그 캠페인에 그 발란티어 나가서 뭐 교수님도 네, 저도 나가셨잖아요.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 같은 데 가면 권사님 뭐 알았어 내가 낼게 그러면 100불 내고 5명.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받아주는 사람 그렇게 적고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분들이 이제 나는 홍 선생님을 추천하겠어요 하고 이름 쓸 때 네. 자기가 한인회비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써놨을까요? 그렇죠. 네, 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 전 네. 두 가지로 확인했어야 됐는데 네. 늦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한예비 냈습니까 하고 두 번째는 김윤철 후보님 추천을 해주셨습니까?까지 물어봤어야 했어요. 예. 근데 확인했고 네. 추천한 적 없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다 받은 건데. 만약 그 중에 한 분이 제 지인이었다면 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5명 거를 걷어왔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 영수증을 줄 수도 없었고 그냥 이제 동문회에서 5명이 냈습니다 하고 갖다 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홍 선생님을 추천했다면 네. 그 사람은 냈지만 명단에 없죠. 거기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누락이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김윤철 후보나 저나 똑같다.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이다. 그거는 뭐 제가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하기는 어려울 부분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태까지 기존의 회비를 낸 사람만 추천을 하게끔 한 적이 없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렇게 시행한 건가요? 모르죠 그거를 저희가 좀 어려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시행색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거네요. 그- 자기는 마음대로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 시행세칙 선관위가 지금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조직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세책을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 인준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책을 보면 이사회에서 땅땅땅 승인해서 자 우리가 선관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읽어보고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해줘야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길죠? 엉뚱하게 네, 그 그럴 수 김일홍 회장의 예. 주장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 핵심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이 추천서를 받는 이 부분이 지난 3년 동안 한인회비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한인회비 납부 기록 자체가 한인회에서 완벽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비교돼서 왜냐? 이게 무슨 뭐 공과금처럼 뭐 공권력 있는 행정기관에서 수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미 설명한 대로 교회 이런 데 막 순회하면서 허다하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누구 외에 몇 명, 누구 외에 몇 명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때 회비를 냈기 때문에 추천서를 써준 거지만 원장에는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죠. 이런 이 불확실한 이 근거를 가지고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고, 이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 정관에 추천서 부분은 200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관 소급 적용해 볼 때 정관의 운정회장 때 그 정관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바꿔놓은 게 지금 그 이후로는 정관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썼죠. 그때 정회원 자격과 유권자의 자격을 어떻게 명시했냐면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예요. 여기 있네요. 네. 빨간 글씨로.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이 말은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는 추천서까지 해당이 되는 소급 적용이 되는 얘기예요. 추천서 역시도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여기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 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한인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정관에 의해서 소급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정관을 뛰어넘는 일탈 행위였어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제 오늘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추천인 자격에 회비를 납부한 자로 제한하는 것조차도 정관에 위배가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여기 정회원 자격이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고 유권자의 자격도 회비 납부와 관계없는데 추천인만 회비를 내야 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거 좀 따져볼 일이네요. 법리적인 이미 논쟁이 뭐예요? 있어요. 추천인은 누구예요? 추천인의 자격은 정회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회원이 추천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회원의 자격이 뭐예요?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이에요. 유권자의 자격도 마찬가지고.
네, 그것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의아스럽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의아스러운 거는 왜 한 후보자한테는 미리 체크를 해주고 이게 인컴플리트 하니까 시간 주게 다시 해와. 그리고 한 후보자한테는 딱 닫아버리나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평등을 파악하는 저는 그 부분은 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정말 뭘 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생긴 것일까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악의적으로 일어난 것일까 이걸 가지고 좀 객관적으로 고민했어요. 네. 근데 어떤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건 우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두 후보 이게 접수가 되면은 접수 마감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시에 개봉을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만약에 두 후보가 입후보를 등록을 했다. 그러면 두 후보가 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경선으로 바로 이제 가는 거고요. 두 후보 중에 한 명은 문제가 있고 한 명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단독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입후보 마감이 됐을 때 등록자가 없을 경우 두 후보가 다 문제가 없으면 등록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일주일을 연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을 연장해서 남은 그 부분을 두 후보가 보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금 가설이 아니고 정관상에 있는 그대로 적용했을 때 얘기해요. 이게. 근데 이 자체를 이 사람들은 한 사람 것을 미리 개봉해서 이 사람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나 보지. 이 마감일 전에 등록을 했으니까 미리 뜯어가지고 이게 그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채워오라고 하고 이게 지금 한 후보는 지금 보나마나 다 알았잖아. 3일 만에 준비한 거라는 것을 보나마나 임박해서 가져올 것이다. 그럼 바로 실격 처리해버리면 된다라는 어떤 모종의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얘만 받아줘야겠다라는 어떤 그렇죠. 나는 그렇게밖에 있었다고 의혹이 됐어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상황이 그렇잖아요. 개연성 자체가 상황 전개가 그거예요. 상황 전개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그냥 어느 일부분 한 부분만 좀 이상하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그렇게 그리고 또 한 이상한데 이게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겠어 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한인회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나왔으면 이렇게 많이 받아갖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한인 사회에다가 그럼요. 사람들한테. 네. 말 그대로 근데 추천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까 추천서 얘기했지만 네. 지난 3년 동안 그 회비 납부 자연에서 근데 회비 납부 그 과정이 아까 설명한 대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0명을 받아가라. 이 모래밭에 가서 무슨 자갈들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이게 입후보 등록이 무슨 어려운 문제냐고 못 푸는 놈은 떨어지고 푸는 놈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선거 같은 게 일어나면서 서로 의혹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불평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리가 또 앞서 나서서 시민운동을 시작하신 분들이 했던 내용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선거권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많이 선관위원장이나 그런 걸 농단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농단. 어떤 그룹이 이렇게 하는 많이 들었던 네. 농단. 근데 저는 제가 만약 선관위원이나 선관위원장이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아틀란타에서 한인회장 경선이라는 구도가 된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김 후보의 정책 내가 한인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홍 후보의 정책 어떻게 청사진을 피겠다라는 그런 거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수십 년 만에. 그렇죠. 그러면 자 한 후보가 미달이고 하나는 못했어. 그러면 하는 사람한테는 미리 오픈해갖고 하나 줬어. 그러면 날짜를 좀 연기해주고 그 운영의 메인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한인들을 위해서 회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후보가 일단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일단 투표를 뽑는 찬스를 주는 게 그리고 선관위원회지. 그런 공약을 많이 들어보면서 그렇죠. 한인들이 참여를 하게 그렇죠. 돼요. 그래서 참여를 한인들이 결정하게끔 네.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선관위원회지 자기들이
후보 탈락인데 안 되겠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후보의 그거를 공약을 들었다고 치면 그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안건이 너무 분명하고 저건 나도 가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시민 마음에 일어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찬스인데 그걸 놓친 거죠. 선거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네. 선관위원장이죠. 저 같으면 잠깐 홀드 그리고 한인회장이랑 뭐 총회를 열어서라도 이 사안이 있는데 경선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그렇죠. 드문 일이니까. 네. 그리고 무슨 이 출마의 변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죠. 한인들이 많이 인volve 수 있는. 아니 애틀란타 한인 사회에서 네. 뭐 공개 토론 후보자 공개 네, 토론 한 맞아요. 적이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그거 저는 재밌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 타운홀 미팅하고 막 이런 그렇죠. 거 너무 부러운데 응. 우린 그걸 놓친 거예요. 그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선관위원회 끝났다고 종료해버리고 당선증 주고 공탁금은 행방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한인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벌어졌는지도 모르는데 순식간에 네. 끝난 거예요. 그냥 네. 깨끗. 이게 방금 얘기하는 게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한인회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한인회가 뭐 공권력이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봉사기관이에요. 커뮤니티 봉사기관인데 이게 이제 선거를 해서 2년마다 이렇게 뽑는데 목적이 뭐예요? 또 경쟁을 시켜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이 한인 사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튼실하게 잘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목적이지. 누구 하나를 정해놓고 그 사람한테 올인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게 정말로 뭐 특별히 그 사람이 어떤 뭐 범죄 기록을 갖고 있거나 어떤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조금 이게 그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야 이런 경우인데 이거 그냥 좀 이렇게 미비하고 이렇게 한데 아깝다. 그렇죠. 아깝다. 이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정책 대결을 시켜서 이 한인들이 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이게 그냥 그 후보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되는 것과 경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경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라고 하는 이 구심지에 대한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더 많은 사실 뭐 200명, 300명만 모이는 한인회 뭐 행사 때마다 그러잖아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냥 12만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몇백 명이잖아요. 많아봤자 뭐 옛날에 한 2,000명 정도 넘어갔던 적도 있었어요. 뭐 그거예요. 그러면 빙산의 일각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몰라요. 한인회장이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들이 어떤 외연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저의 요인들이 많아요. 사실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뭐 여기에 동참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어요. 뭐 이거 내가 나선다고 해서 뭐 이거 뭐 나한테 뭐 유익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이런저런 구설수에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내가 이번만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섰던 이유가 내가 25년 됐는데 여기 아틀란타에 온 지 25년 내 기억에 경선이 25년 동안 4번? 5번인가? 이번이 만약 경선이 됐다면 5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이석기 시대 그때 경선했잖아. 그때부터 내가 저기 했는데 근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경선이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불협화음들이 있었어요. 그게는 불법적인 요소도 있고 편법적인 요소들이 항상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조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걸 바로잡지 않고 대충 그냥 넘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가 된 거야 이게. 그렇죠.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 이거 그냥 넘어가죠. 2년 후에 만약 경선 벌어지면 또다시 생길 문제들이에요. 이번에는 결정판이었어요. 그동안 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넘겨오다 보니까 이런 끝판왕이 나오게 된 거야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아틀란타 한인 사회에서 여태까지 경선은 네. 후보자가 정책을 뭐 얘기하고 그거를 경청을 하고 저 사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뭘 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 편 끌고 와서 그냥 투표해서 이긴 사람이 회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시대를 바꿔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뽑자라는 거는데 물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약 선관위원장이라면 둘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양해를 받아야죠. 김유철 후보 입장에서는 난 숙제 제대로 했는데 왜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하지만 내가 선관위원장이라면 당신은 열심히 해서 어드밴티지가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개 토론도 하고 우리 멋있는 선거 한번 치러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아쉽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받은 서류 중에 후보자들한테 받은 서류 중에 뭐가 있냐면 한인회관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그럼 저도 서류를 냈고 뭐 썼다는 김 후보도 냈어요. 그러면 뭐 다큐멘을 낸 거야? 예, 그렇죠. 글로 써서 한인회관을 이렇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안을 낸 거예요. 그럼 양쪽에 두 가지의 계획안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안 다 어느 누구에도 알려지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공개된 적이 없어. 공개될 수가 없었죠. 선관위가 선거를 끝내고 해산했으니까. 만약에 경선이 붙었다면 그게 다 공개가 됐겠죠. 이게 이제 국민으로 얘기하면 알 권리. 네. 알 권리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여기 다 예체능 계획하는 우리 실기 시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얼마나 주관적인 시험이야. 그걸 객관화시키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거 다 레귤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밸리에이션 그 폼이 있는데 그거대로 안 하고 그냥 요즘에는 비디오 촬영도 한다고 하도 논란이 되니까. 근데 끝. 그럼 교수님이니까 학생이 와갖고 네. 이거 냈는데 리포트 빠꾸 시키고 이 부분 더 써와. 그리고 네 또 학생이 너는 왔는데 메이크업 하게 해줄게. 네,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 아니 프라이버시 아니라도 네.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일단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가 그런 우리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축제 같은 선거의 기회를 많이 박탈했다. 그리고 공탁금을 안 준다. 우리는 근데 한 번쯤은 그 선관위가 그렇게 막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걸 다 같이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날 비디오 보면요. 네, 제가 어우, 그날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막 비디오 보고 얼마나 막 소리를 벌떡 지르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끝났어 나가 막 이러시다가 또 듣다가 막 이런 예, 것들 그때 그 선관위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런 얘기했죠. 이게 어떻게 정관을 시행세 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구 하나 본 사람도 없지만 어찌됐든 말로만 하는 시행세 측이었지만 어떻게 정관을 넘어설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관 위원 중에 그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정관은 아무것도 아니다. 시행세 측이 우선이다. 공탁금 안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그러면서 기자들을 그냥 쥐잡듯 하더라고요. 내가 그 동영상을 내가 보면서 그동안 25년 동안 내가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크고 작은 이런 뭐 송사거리 생길 때마다 서로 다툼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동영상에 공개되기도 하고 나는 이런 동영상 처음 봤어요. 나 그거 보면서 이거 깡패 집단 아닌가? 네, 저도 이거는 이거 진짜 깡패 집단들 아닌가 이거? 한국의 국회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동네에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거 가족들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동영상을 자식이 볼 수도 있고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도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얼마나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인벌브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000년 동안 항상 썬데이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의 발사. 본디오 빌라도는 만인의 입으로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일에 인벌브 되지 않았어요. 리트임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 제3자가 사회가 마치 본디오 빌라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오히려 우리가 잘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중요한 거는 터닝포인트 지금 우리 한인 동포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정의감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투철해요. 도덕관념도 그렇고 알고 보면 그래요. 하도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마치 표준처럼 이렇게 이게 그 회자가 되곤 하는데 사실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만큼 도덕관념이 투철한 민족이 드물어요. 그리고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서는 이런 그 잘 생기는 것도 없이 나서는 이 정신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한인의 이 선관이 이걸 우리는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원천적인 무효에 해당하는 불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부분만 문제가 됐으면 쿠데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원천적인 무효에 해당하는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을 했기 때문에 쿠데타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실제 우리 애틀랜타 한인들이 속속들이 이번 상황을 이걸 정확하게 알면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잘 모르는 거야. 그냥 네. 대충 들려오는 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막 왜곡된 것들도 있고. 근데 정확한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마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나선 이유예요. 이게. 그렇죠. 저도 뭐 저뿐만이 다 그렇죠. 이 동네에서 뭐 2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뭐 김호모도 알고 홍호모도 알고 그리고 뭐 각 선관위원들도 다 알고 한인회 비롯해서 모든 연관된 사람 다 아는데 입장은 안 차죠. 입장은 안 아니, 차지만 하지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한간에 그런 얘기도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이 일을 홍 후보가 떨어져 갖고 그 홍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비합해가지고 이게 찌질하게 하는 행위인 것처럼 이게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밝혀야 될 게 우리 시민운동이 먼저이 됐고 네. 홍 후보를 끌어들인 건 우리 시민운동 쪽에서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홍 후보는 오히려 내가 이게 가세하면 제가- 오해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끌어들인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오늘 피해자니까. 본인 페이스북에 시민운동에 동참하겠다. 네. 감사하죠. 정의로운 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 부분도 김인철 후보가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네, 그러냐면 맞아요. 지금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여태까지는 사건 개요로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네. 인물로 해보자고요. 자, 후보 김윤철 후보가 뭘 잘못했을까? 없어요. 기한 맞춰서 냈고 뭐 어드바이저 한 번 받았어. 뭐 그건 불법이지만 하여튼 한 번 훈수 받고 냈어. 홍 후보 뭐 잘못했어? 열심히 해서 기간 안 넣고 냈는데 선관위에서 안 받아줬어. 오케이. 그리고 뭐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관위에서 공탁금을 안 준대. 그리고 이건 경선이라고 말도 안 얘기도 안 하고 불법 행위를 자기가 하죠. 그래서 선관위가 다 잘못한 거예요. 쭉 얘기 아까 여태까지 선관위 한 거고 한인회장 제가 만나서도 얘기하고 카톡도 보내고 얘기했어요. 한인회장님 뭐라 그러냐면 알라바마에서 그 선거가 아주 과열되고 이상하게 돼서 알라바마 선관위에서 그 다 무효화 시켰다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근데 그래서 자기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본인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난 절대 개입 안 하겠다. 현직 회장으로서. 그래서 처음에 중립선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중립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당선증 이거 불법입니다. 제가 또 보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도 임시총회를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 근데 선관위에서 이미 당선증 준 걸 뭘 근거로 내가 뺐느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취소시키느냐 이거예요. 예. 그때 제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고쳐야죠. 네. 회장의 직권으로 고칠 수 있다. 네. 그렇게 뭘 근거로 하느냐. 그 티격태격 하다가 네. 선관위가 뭐 틀린 결정을 하든 뭘 결정을 하든 내가 현직 회장으로 그렇게 되면 선거에 개입하는 거 그러니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손을 안 대는 건데. 그러니까 네. 요 현직 회장 말 그대로 워딩 그대로 할게요. 현직 회장으로서 내가 이거를 총회를 가야간다는 그런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선거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다. 선거 개입 아니라 더 큰 예. 일이 일어나도 할 거는 해야죠. 그렇죠. 네. 그건 선거 그건 개입이 해야죠.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점잖은 말로 얘기했죠. 회장님 이건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누굴 위해서? 한인 사회 그분은 전체를 2년 동안의 위해서. 한일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만약에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는 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왜 정신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두 후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네. 기한을 다 했고 뭐 어떻게 해서 이 선관위에서 운영 행위도 없었고 불법 행위를 많이 이루어졌어. 한인회장도 오케이 중립 선언했으니까 오케이 그게 이제 여태까지 초기 그런데 적이었는데 저는 선관위가
왜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김인철 후보랑 뭐 무슨 안 뽑아주면 안 되는 뭐 있어요? 블랙메일? 뭐 이렇게 발목 잡혔어요? 그거를 이제 돈 오늘부로 받았어요? 오늘부로 이제 드러나는 게 네. 여태까지는 김용철 후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 후보한테 선관위 당신들 나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네. 당선증 본인이 반납해야죠. 줘도 이건 정관에 위배돼. 아니 회장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회칙을 잘 지키겠다고 선언을 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하면 성경책에다가 양심에 뭐 잘 지키고 법을 그죠. 준수하고 네. 선언할 거 아니에요. 회칙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 불법으로 준 당선증 낼름 받아갖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뭐 했냐면 신문광고 중앙일보 광고에 네. 여태까지는 제가 잘못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 광고가 나올 때 그동안에 저를 밀어줘서 감사합니다. 누가 밀었는데요? 하여튼 여기 네. 명단 쭉 쓰고 네. 단체장 이름들 쭉 쓰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34대 한인회장 김윤치라고 박았어요. 근데 이게 그게 창피한 일이다. 창피한 거죠. 그거 광고 낸 거잖아요. 광고 냈죠. 일종의. 그러면 네. 아무나 나 뭐 했어 광고 내는 그럼 나도 내일부터 거예요. 저는 35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저 35대 회장입니다. 유진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 오늘부터 회장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증명된 거는 제가 막말을 해서 미안한데 김 후보는 자격이 안 돼요. 된다고 믿고 있었어요. 혹시나. 그런데 지금까지 그건 그 이건 이후 선관위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로 봐서 벌써부터 이분은 말아먹겠구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선 사례 광고한 게 저는 제가 만일 김윤철 후보 참모라면 저는 반대해요. 지금 나설 때 아니십니다. 그래서 총회하십시오. 네. 충원을 해야죠. 그리고 당선증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정당하게 이미 회장 선거 하기로 하고 자기 돈 내고 공탁금 내기로 했으면 그건 참 저도 이렇게 그냥 멀리서만 봤는데 저분 한인회장 해도 잘하겠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낼름 받아먹는 거 보고 아니구나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모들이 네. 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참모들이 그 어드바이저하는 그룹들이 뭔가 잘못됐다. 그다음 한인 회장님의 그 태도 네. 여태까지 중립 오케이 네. 멋있게 보였는데 네. 시간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총회에 있는 그 원칙이 뭐예요? 9월 20일 날 총회를 해야 되는데 총회를 할 수 있는 한인회장으로서의 권리 한인들이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을 남을라라고 방관하면 이건 아니죠. 이거는 업무 태만, 직무유기. 그게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 그분들이 길을 막고 있나 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후보는 잘못이 없다고. 그래서 아까 잘못이 그- 없어요. 예, 예. 잘못이 없는데 네. 우리가 뭐 여기에서 뭐 한인 회장 문제를 놓고 무슨 뭐 성인군자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식적으로 이게 길이 아닌 거잖아. 이게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본인 김윤철 후보가 어느 신문 인터뷰에 한 내용을 보니까 자신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이게 잘못됐다는 거 하지만 자기는 선관위를 존중한다. 난 그게 이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니 근데 그건 좀 네. 네거티브하고 네. 나는 이게 만약에 어떤 공권력을 가진 자리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공권력을 가진 자리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선관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난 선관위 뜻을 존중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저는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한인회장 자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한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은 정치인이에요. 프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인의 원칙이 맞는데 나는 봉사의 자리를 편법을 써서 선관위 의견을 가져간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마치 그거 아니에요? 저 클린턴이 옛날에 대마초 폈다고 그랬을 때 대마초를 입에 물었으나 빨진 않았다. 클린턴 그랬잖아요. 네? 그 대마초 사건 났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 우리가 지금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한인 사회에 얼마만큼 봉사하고 그렇죠. 리더의 참다운 리더를 뽑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성인군자를 뽑는 자리가 아니고 봉사자를 뽑는 건데
정치인의 인터뷰를 하고 그냥 상식적인 사람을 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만 상식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돼요. 나는 근데 갑자기 이런 그- 시점에서 성관이가 제일 수상해요. 그러니까 송관이가 아까 말씀 네. 나는 변호인 영화가 생각이 나요. 네. 그송 도대체 누구야?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 송강호가 사이에. 변호사로 나오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네. 딱 한마디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변호사가 그 프로페셔널 법리 용어 다 져버리고 그 재판관 앞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관이가 나쁜데 그 네. 나쁜 걸 알면서 옳다고 나고 받는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문제는 왜 성관이는 숨어 있느냐는 거야. 안 나타나고 그렇게 서둘러서 해체해버리고 서둘러서 불법 당선증 주고 저는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끝까지 가다 보면 한인 회장 탄핵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주 과격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9월이거든요. 10월, 시간 11월, 벌기. 12월, 예. 시간 벌기다. 12월 말이 끝나면 그러면 김일용 회장은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김윤철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그들의 수순이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그러니까 시간 싸움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빨리 법적 소송에 들어가서 가처분을 그 줄기 신청을 부분도 해야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거는 금품 갈취에 해당하니까 공탁금은 형사고발해라 내지는 우리가 이게 법을 어겨서 이게 지금 선거가 이루어졌으니까 민사소송해라. 많은 분들이 이길 수 있다 100% 이긴다라고 저희한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걸 저희가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히든카드로 생각하는 거죠. 히든카드. 네,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아틀란타 한인회 50년 역사에 한인회를 상대로 이런 법적 소송을 벌려본 일이 아직 없었어요. 우린 일은 아틀란타에 많았는데 네. 거기까지 안 갔죠. LA나 뉴욕 같은 데는 걸핏하면 소송 벌여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찾아 나가고 싶은 게 사실 제 마음이에요. 우리 우리가 우리 집단- 시민운동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시민운동의 집단을 목적이 키우는 소송이 그렇죠. 아니고 네. 네. 소송으로 가는 걸 막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순리적으로 풀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서 나타나서 만약에 시간 끌기 해갖고 회장이 됐다 칩시다. 불법 회장이 되는 그 회장이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지를 못 받고 정통성이 없는 거죠. 정통성이 없는 회장. 일부는 이것이 한인사를 둘로 갈라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그건- 같고 그건- 한인사를 포기하는 거죠. 그건 갈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왜곡하는 표현이고 자기네끼리 딱 이렇게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있는 한인사의 건데. 분란을 네. 자꾸 조장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이게 분란이에요? 어떻게 분란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되풀이되는 것을 막자는 거지. 이게 어떻게 분란이에요? 좀 시끄럽더라도 바로 잡아서 두 번 다시 이 시끄러운 일이 안 벌어지게 하자. 제가 요즘에 느끼는 감정이 저 우리 대학 때 민주화 투쟁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얘야 이런 데 나서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라. 지금 한인사회도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걸 관심 줘야지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근데 관심 두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 코들이 다 석자인데 이런 일에 나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지만 아까 나설 수밖에 없는 건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에게는 피가 있어요. 옳지 않은 일에 이러면 안 언제까지 되는 거야. 동의하고 언제까지 모르는 우리가 사실은 일반화가 올 때까지 있어요. 올 거예요. 네. 우리 사회가 한인사회가 이거 알고 보면 바뀌어야 아까 돼요. 설명했지만 그럼요. 언제나 경선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바로잡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국은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운 거야 이게. 네. 자 그래서 오늘부로 그 당선자 그 사례 그 한인 회장으로 이름 나왔으니까 광고 나고 그것에 연관돼서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루머가 드는데 제 생각에는 빨리 공탁금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공탁금 어디 있는지 찾고 네. 그 다음에 총회 22일 날 안 하게 되면 한인회장 엄연하게 불법 행위하는 겁니다. 22일 날 공고된 걸 안 하게 되면 그럼 22일이 기일이냐? 그것도 아니죠. 그 전에 이 사람들 찬스 있어요. 미안하다, 잘못하다, 다시 하겠다. 그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죠. 정말로. 뭐 그러면 누가 벌금을 매기겠어요? 어쩌겠어요? 네. 네. 다시 바로 잡고 다시 나와서 다시 하자. 그러면 그게 제일 간단한 건데 네. 오늘 이렇게 야심한 밤에 우리가 또 열변을 표했는데 이게 진심 어린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얘기입니다. 또
보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얘기를 하자면 예. 어떤 이 공인의 자리라고 하는 게 선출직 자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공정하게 입후보를 해서 상대가 없어서 그냥 무투표로 당선된 경우도 정통성이 없어서 그 사람 임기 내내 읍소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 잘못이 없이 입후보자가 나 하나밖에 없어서 정당하게 됐어도 투표에 의하지 않고 그냥 된 경우는 읍소를 하면서 임기를 채워야 되는 그런 그 아주 수모를 면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게 이대로 가면 김윤철 후보한테도 결코 2년 동안 그렇죠. 수모를 2년이 당할 수밖에 아니라 없는, 평생 동안 수모를 당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인 회장직을 유지하게 좀 되는 멀리 거예요. 바라보신다면 예. 그분이 그러면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이게 이제 입장인데 좀 읽어주실래요? 이번 사태의 확실한 해결은 김윤철 후보가 불법 당선증 자진 반납하고 그 남자답게 여자라도 이렇진 않을 텐데 양심 있는 지성인으로서 선거 무효를 선언하시고 잘 들으셨죠 김윤철 후보님? 다른 출마자들과 함께 다시 출마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 다시 출마할 때 또 될 수도 있어요. 홍보도 나올 수 있고 김 그럼요. 교수님도 나올 수 네. 있고 정화백님도 나올 수 있고 아니,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절대 나가는 일 없어. 제2, 제3의 후보가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정정당당하게 이건 무슨 뭐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내가 정말로 내 시간과 내 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게 떳떳하게 해야지. 그 여기 전제가 있어요. 선관위는 그래서 양쪽 후보한테 다 공탁금 일단 돌려줘야 돼. 김 후보한테도 당연하죠. 주고 홍 후보한테도 당연히 주고 아니, 원점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다시 돼. 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관위도 해야 돼. 다시 구성하고 맞아. 네. 예. 어차피 선거 치를 각오로 회장 입후보 하신 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명분 없고 조롱거리 되는 회장직 오르지 마시고 후대에 남을 만한 대단한 결정을 내리시고 민의에 심판받은 당당한 후보로 다시 출마하시고 제발 다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선되시어 더 떳떳한 회장으로 큰 뜻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시민 서명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 이거 원천 무효, 공탁금 반환, 그다음 한인회관 사수. 네. 저기에 동참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www.georgiakorean.com 오셔서 맨 밑에 클릭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예,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